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국민은 원한다. 7월 20일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한 내용을 시청하던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불과 70여일 남짓한 대통령을 향하여 탄핵을 각오하라는 겁박을 하였다. 민주당 이자들은 처음부터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막말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취임 100일은 허니문 기간이라 하여 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편인게 할 수 있도록이여 야 언론 등이 협조하여 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좌파 전원론과 민주당이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대통령뿐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물고 뜯고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초보자라고 비아냥대는 자들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매우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붕괴되다시피 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민생경제에 전력을 쏟는가 하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키기 위해 허물어져 가던 한미동맹을 복원 후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한미일 상가간보 시스템을 복원시켰고 또한 중국과 북한에게 굴종적 자세에서 자존심을 확보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고 탈원전 복원, 각종 세제 개편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정상화로 되돌리는 중에 있다. 그런데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는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설립시켰으므로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이므로 여론조사 시 질의방법 등을 묘하게 변형시켜 조작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 하여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한번 두드려 본다는 의미에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순수한 민심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하여 취임 이후 50여일 지나면서 지지자들 일부가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몇 가지 요인 중 중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5년 동안 주사파 정권이 저지른 적폐는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범죄인데 신속한 법적 처벌을 못하고 미적거린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에 밀려 아무것도 못하는데 4.15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으로 당선된 많은 인원을 몰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전 언론이 작용화된 것을 알면서 왜 언론 정상화를 못 시키는가? 4. 민노총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의 법치를 못하고 끌리는 모습을 보이는가? 5. 대통령은 국힘당의 제1호 당원인데 당의 심한 갈등과 내용을 앓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이준석이 있고 또한 이준석을 암암리에 밀어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권선동 원내대표와 국힘당 대표 직무대행이자들을 왜 정리하지 못하나 등에 대하여 실망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변하니 이제 누구든 믿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옳다곤 보지 않는다. 이들은 지극히 근시한 적이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탈해 나가는 지지자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교합시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반기를 들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징조가 매우 심상치 않다. 반윤석열 좌파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봐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소통하기 위해 매일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하여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지만 전 언론들은 대통령의 말꼬리나 잡으려 한다. 이러한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외는 없다. 이와 같이 반윤석열 좌파 언론들은 대통령을 흠집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온갖 선동선전을 일삼고 있는가 하면 강한 김정은 지지 세력인 민노총을 봐야 한다. 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1차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유통산업의 대혼란을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였는데 정부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하여 간신히 타결하였다. 그러나 연이어
2차적으로 레미콘 파업이 일어나 건설업계는 폭탄을 맞은 듯 피폐화되는 지경을 겪으면서 어렵게 타결을 하였다. 지금은 대우조선 파업이 3차로 파업을 일으켜 6.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상은 민노총 지도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릴레이 파업을 이어가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전국 총파업을 일으켜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음모의 계략이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때를 기다렸던 주사파 좌파와 그 단체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국가 전복을 획책하려는 시나리오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혼란의 비상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당의 국회들은 물고기 물 만난 듯 신나게 윤석열 탄핵을 하기 위해 평소 속 깊이 유대해온 이준석과 그 졸개 여러 명을 포섭하고 대업을 수행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혼까지 바쳐 간구하건대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대로 지지자들의 불만인 큰 사건들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가 전복의 음모인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2018년 9월에 문재인 2가 폐지시킨 위수령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정하여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위수령을 즉각 선포하여 검, 경, 군 총출동하여 국가 전복 음모의 반역 세력인 뺄갱이들을 발본 세곤하여 전원을 엄벌하여 다시는 이 나라의 뺄갱이들이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처결하여 줄 것을 온 국민은 고대하는 바이다. 2022년 7월 22일 해병대 전우정 국청연맹 중앙회 총재 최병국